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락강 정신분석 용어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아갈마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갈마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얘기하죠. 환상적인 어떤 것입니다. 굉장히 내가 잃어버린 상실의 어떤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어떤 귀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상실을 메울 수 있다고 가정된 상상되는 어떤 것을 아갈마라고 합니다. 보배, 어떤 보화, 이것을 신의 형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갈마라는 것은 굉장히 이 주체의 근원적인 상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상상 속의 보물, 상상 속의 보화, 상상 속의 보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아갈마라는 것이 환상 속에서 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갈마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주체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아갈마가 염원되어야 합니다. 그 아갈마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거나 후퇴하거나 낙담한 상태에서 좌절한 상태에서 머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죠. 환상 속의 대상 A, 이것을 상실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물의 세계, 실제, 구멍, 결여의 자리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욕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리고 환상 속의 대상 A가 결코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욕망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하나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환상 속의 대상 A는 항상 주체로 하여금 욕망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갈마라는 것도 역시 인간 주체에게 항상 뭔가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혼은 무책임한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희생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주체를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말해요. 가족 때문에, 사회의 어떤 부조리, 비리, 사회의 부정 때문에 난 항상 마음이 상하고 있다. 그런 피해자 의식 속에 머물면서 자기가 바로 그러한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을 만들어내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책임한 영혼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못 먹고 못 살고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해서 별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회가 나를 좀 더 이렇게 격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외의 모든 타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는 희생자의 위치에서 조금 더 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영혼이에요. 그러면서 사회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뭔가 움직이고 액션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판만 하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계적인 주체를 얘기하죠. 상상계적인 주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주체. 아버지. 아버지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삼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이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이 제3자로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개입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만들므로써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항상 갖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거세당할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거세 위협, 거세 불안. 이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주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상징적 아버지가 있어요. 이것은 부명으로서의 아버지죠. 부성은유로서의 아버지예요. 아이와 엄마가 그 근친상간적 자기애적 그 융합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그 부명의 기능, 부성의 기능, 법의 기능, 훈계의 기능, 법률의 기능, 벌을 주는 기능, 이걸 통해서 그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주체가 바로 이 상징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적 아버지는 엄마와 아이의 이 환상 속에 작동하는 아버지예요. 이게 그래서 그 엄마나 아이나 그 이 융합관계, 이자관계의 향락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이들의 그 이 환상 속에서 작동하는 상상적 아버지가 와서 이 엄마와 아이를 갖다가 박탈시키는 것이죠. 엄마로부터 아이를 박탈하고 아이로부터 엄마를 박탈하는. 그래서 둘 사이를 띄워놓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상상적 아버지입니다. 상징적 아버지는 법으로서의 아버지예요. 법으로서의 아버지, 부명, 부성은유, 엄마를 대신하는 부명, 엄마를 대신하는 아버지의 법으로서의 그 아버지가 상징적 아버지예요. 상상적 아버지는 환상 속에서 작동하는 아버지인데 그 환상 속에 있는 아버지는 엄마와 아이로 하여금 박탈을 수행하는 아버지예요. 실제적 아버지, 실제적 아버지는 권력자로서의 아버지죠. 거세자로서의 아버지예요. 원초적인 아버지라고 들어보셨죠? 토템과 터부에서 나오는 원초적 아버지. 근데 아들들이 그 원초적 아버지를 갖다가 합세해서 죽이잖아요. 죽이니까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의 이 죽은 자의 음성으로 작동해서 아들들이 그 엄마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이 실제적 아버지의 기능이에요. 이것은 이 언어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는 칼이에요, 칼. 언어는 바로 거세의 주체가 바로 언어예요. 이 거세의 완성은 바로 이 아버지의 언어가 아이에게 들어갈 때 거세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언어가 아버지의 인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언어가 아이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때 거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실제적 아버지예요. 언어로서의 아버지. 그 언어를 통해서 아이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의 거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암시, 프로이드는 처음에 최면요법을 사용했었죠. 암시는 최면요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프로이드가 최면요법을 포기한 뒤로 이 압박법, 이마나 머리에 손을 대고 압박하는 그런 압박법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프로이드의 대화법, 바로 그 전 단계가 바로 압박법이죠. 근데 그 전에 최면요법에서 쓰는 게 암시였어요. 이 암시라는 것은 저항을 갖다가 와해시키는 데 쓰는 용어로 많이 사용했죠. 암시. 환자의 저항을 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암시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치료자가 분석가가 피분석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지배욕의 매개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즉 최면 상태에 있는 환자를 지배하는 도구로 쓰는 게 최면과 암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그 분석 기법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한 게 이제 압박법이었죠. 이제 압박법에서 대화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유연상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 프로이드는 그 인간적인 그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를 가장 독특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하나하나도 전혀 새롭고 독특한 하나의 이 사례로서 다루면서 굉장히 그 환자에 대해서 매일처럼 새롭게, 매일같이 새롭게 환자를 대하는, 어제 대했던 환자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완전히 새롭게 대하는, 그 환자를 하나의 독특한 개체로 보는, 주체로 보는 그러한 점에서 최면요법을 통해서 이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어떤 주체를 암시를 통해서 뭔가 좀 지배하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다. 이렇게 락강은 보고 있습니다. 약호는 기호라고도 하죠. 기호는 하나의 표식과 그 다음에 그 표식이 지칭하고 있는 이 현실적 사물이 일대일로 매칭하는 거예요. 이 약호 혹은 기호는 기표와 다른 것이죠. 기표는 속이, 즉 의미와 일대일로 일치하나요? 기의와 일대일로 일치하지가 않죠. 기표는 애매성이 있는 거예요. 모호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의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다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체 각자에 따라서 그 기표를 받아들이는 그 함의가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약호라는 것은 기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표식과 이 사물이 1대1로 매칭되는 거다. 그러나 기표와 기의 또는 능기와 속이는 1대1 매칭이 아니라 항상 다의성을 가지고 있고 애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어머니를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